자, 오늘은 좀 독특하고 어쩌면 논쟁적일 수 있는 한 강연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현대사회,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엘리트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아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철학인데요. 같이 한번 그 논리를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 여성상위 시대가 왔다는 아주 대담한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강연자는 이제 시대의 흐름, 그 주도권이 완전히 여성에게 넘어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힘이 세졌다는 게 끝이 아닙니다. 강연자는 이 새로운 지위에는 새롭고 또 종종 오해받기 쉬운 사회적 역할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냥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모든 여성에 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강연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남편이 이미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고학력 여성들, 이 특정 엘리트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엘리트 여성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란 과연 뭘까요? 그런데 강연자는 그 소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흔히 선택하는 잘못된 길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그가 보기엔 이 여성들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드는 건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는 건데요. 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죠. 좀 직설적이죠? 이들의 사회 진출을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부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로 따지자면 버는 시대에서 쓰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관점인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 강연자는 이 여성들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실패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합니다. 결국 재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파멸에 이르는 거의 정해진 수순처럼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결론은 아주 단호해요. 이 여성들과 이혼을 추구하는 상업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다? 정확하게 깡통을 찬다. 실패는 그냥 정해진 수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사업은 안 된다고 했다면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강연자의 철학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그가 제시하는 올바른 길, 그 새로운 소명이란 바로 복지 사업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길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한쪽, 상업은 이윤을 좇고 낯설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길. 반면에 다른 한쪽, 복지 사업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성공이 보장된, 말하자면 타고난 소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지 사업이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자선 활동,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강연자가 말하는 건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아주 구조화된 시스템이자 사업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돌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로 짜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일종의 드림팀인데요. 뛰어난 지식인 엘리트 여성들이 연구자가 돼서 새로운 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대기업 총수 부인들이 후원자가 돼서 재정적인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뭐랄까, 지성과 자본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훨씬 더 커져요. 이 강연자는 한국에서 성공한 복지 사업 모델이 전 세계 선진국들이 앓고 있는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게 세계적인 이야기로 확장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바로 복지의 딜레마를 지적합니다. 지금의 복지 시스템은 돈만 쏟아붓고 사람들의 의존성만 키우면서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이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임상시험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세계를 위한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이 된다는 아주 대담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성공적인 복지 모델, 이게 바로 세계의 사회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비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면 이건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엄청난 지적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이 이걸 배우기 위해 한국에 돈을 내고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강연의 경제 논리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모델이 교육관광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어낼 거라는 주장이에요. 그냥 놀러 오는 관광객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선진국의 엘리트들이 한국의 성공 모델을 배우러 오면서 쓰는 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전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죠. 왜 하필 여성일까? 왜 이 역할을 여성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강연자의 철학적 기반, 즉 여성의 본성에 대한 그의 해석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여성은 선천적으로 자비롭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눈물부터 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가르치고 말하는 데 재능이 있고 늘 보호받고 자라서 남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돈 계산보다는 누군가를 보살피는 데서 진짜 기쁨을 찾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강연자는 이 사회적 역할을 거의 종교적, 영적인 소명의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이 여성들을 자비의 상징인 보살이나 성모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신성시하는 거죠. 자, 결국 이 강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림은 뭘까요?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역할을 특정 영역에 고정시키는 아주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도 하죠. 과연 이건 혁신일까요? 아니면 익숙한 과거로의 회귀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